것 같기도 해요. Patiently waiting on my dreams to come true. 너네도 말했다가 Hoping and praying one day that they do. Oh, I don't know how and I don't know when. Just patiently waiting till then. Patiently waiting each day that goes by. 시간 관리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뭐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2024년도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서 지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2024년 1학기랑 2학기에 나눠서 한 활동들을 말씀드리면 1학기 때는 영어 회화 스터디 또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운동이랑 필라테스를 학업이랑 같이 병행을 했었고요. 중국 학술탐방도 다녀왔고 매주 주말마다는 또 알바도 했고요. 학점은 4점대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 2학기에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은 걸 하긴 했었는데요. 총학생회 활동을 했고요. 팀 프로젝트로 브랜드 팝업 행사랑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나갔었고 유튜브를 1학기 때보다 키워서 본격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모델 활동을 했습니다. 프로필 촬영 모델도 했었고 헤어 모델도 간간히 많이 나갔었고요. 인스타 쇼츠랑 쇼폼도 같이 운영을 하고 이때는 월화목금이 1교시였고 수요일이 공강이었기 때문에 22학점을 들어서 총 4점대를 똑같이 유지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냐 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나 플랫폼들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타임블록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어플인데요. 여기에 저는 모든 일정을 정리를 해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이나 과제 마감, 성적 마감, 그런 학업 중요한 부분들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파란색은 유튜브 관련 일정입니다. 미팅이랑 유튜브 가편 전달, 유튜브 수정본 전달, 유튜브 메일 회신, 최종 온에어 그런 일자들을 모두 다 파란색으로 통일해서 유튜브 일자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친구나 아니면은 데이트 약속 그런 것들은 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브라운색에는 병원을 간다던가 아니면은 피부과에 간다, 네일을 한다, 속눈썹 펌을 한다 이런 자잘한 주요 업무들은 이런 베이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 초록색들은 좀 특별한 이벤트, 제가 프로젝트 했던 팝업 상주가 있던 날이라든지 기재를 해놨고 그리고 연보라색이 있는데요. 이거는 모델 활동을 기재를 해놨습니다. 헤어 모델이 있고 프로필 촬영 모델이 있고 모델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델 관련 일정들은 다 보라색으로 해놨습니다. 또 주황색이 있는데요. 학생회 관련 업무들을 기록은 해놨어요. 매주 회의가 있다든지 상주가 있다든지 카드 뉴스가 이때까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주황색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좀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알바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운동이랑 필라테스 같은 거는 하늘색으로 기재를 해놨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어놨어요. 업무를 하는 카테고리랑 분야가 많다 보니까 캘린더가 꽉 차서 더 이상 기재를 할 수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결제를 해서 유튜브 업무 따로, 학업 따로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고 그렇게 따로따로 보려니까 한눈에 정리가 안 돼서 다시 합쳤습니다. 하나에 몰아서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메모장인데요. 시중에 많은 할 일 어플들이 있잖아요. 노션도 써보고 투두리스트도 써보고 되게 많은 플랫폼을 이용을 해봤는데 아이폰 기본 메모장이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으면 항상 일요일 저녁에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타이틀을 달아놓고 그 밑에 세분화 체크리스트를 세워놓습니다. 좀 더 세분화하게는 전날 밤에 항상 다음날 체크리스트를 좀 더 자세하게 써놓는 편입니다. 놀 때 빼고 일할 때는 극제인데요. 아무래도 업무가 많고 해야 할 게 많으면 놓치는 게 많기 때문에 진짜 자잘한 것도 다 체크리스트에 메모를 해요. 전날 밤에 항상 잠들기 전에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씻고 몇 시까지 준비하고 밥 먹고 뭐 챙겨 나가야 되는지랑 오늘 중요 업무랑 자잘한 업무들 어떤 게 있는지 다 정리를 해놓습니다. 하루 체크리스트 안에서도 여기 위에는 과제, 밑에 학생회 카드뉴스 제작이라든지 은행을 전화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밑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유튜브란을 넣어놓습니다. 메일을 회신해야 되고 기획안 제출해야 되고 가편본 전달해야 되고 수정본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중간에 이렇게 한 줄씩 띄워서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카테고리를 세분화해 놓습니다.
그래서 메모는 항상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당연히 우리 계획에 변수가 있고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도 일주일을 항상 계획을 해놓고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대략적으로라도 내가 이날은 뭘 해야 되고 이날까지는 마감해야 하는 것들은 다 메모를 해놓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잘 사용하고 있는 게 노트북 스티커 어플이란 게 있어요. 가끔 사용을 하는데요. 2학기 때는 21학점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과제가 많고 마감기한도 다 다르고 제 유튜브 마감기한도 있기 때문에 색깔별로 과목에 인덱스를 붙여서 이 과목은 요 정도 과제가 있고 마감 언제고 기말 언제고 과목마다 따로따로 메모를 해둡니다. 메모장 안에서는 대략적인 오늘의 과제를 표시를 하는 거고 노트북 스티커 안에서는 이 과목의 과제들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플랫폼이랑 어플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투리 시간이에요. 짜잘한 일들 있잖아요. 뭐 매달 속눈썹 펌을 한다든지 네일 한다든지 친구랑 약속을 잡거나 환불해야 하거나 병원 가야 하거나 뭐 나중에 선물을 줘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제가 이동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버스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2학기 때를 돌아보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하루 반나절 이상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를 본다던가 그랬던 적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동 시간만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짜잘한 업무들은 다 처리를 해놓는 편인데요. 나중에 각 잡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 아까울 것들이나 지금 아니면 안 할 것 같은 일들은 다 버스에서 후딱후딱 해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인데요. 제가 디자인과다 보니까 사실상 이론 시험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당연히 모든 곳에는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만큼 평소에도 시험 기간처럼 똑같이 바쁘거든요, 디자인과는. 그래서 시험 기간이란 게 딱히 없긴 한데 그래도 이론 시험이 있거나 그런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 항상 이론 시험은 벼락치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잘 까먹어서 벼락치기를 하지 않으면 굳이 전부터 공부를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항상 3일을 잡아둡니다. 그 안에는 제가 남은 일정, 유튜브나 모델 활동이나 아니면 뭐 자잘한 할 일들은 전혀 손대지 않게 그 전에 몰아서 처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은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워요. 요거 1회독 첫날에 하고 PPT 1회독 하고 족보 1회독 보고 그 다음 날에는 2회독 보고 족보랑 PPT 묶어서 보고 마지막 날에는 서술형 보고 제가 족보 정리한 거 보고 이렇게 해서 딱 3일치 계획만 세웁니다. 이렇게 3일은 내가 모든 집중력을 여기에 쏟을 수 있게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제가 집중이 안 될 때는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 마이니 타이머를 쓰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비싸요. 수험 생활을 할 때 이게 너무 갖고 싶어서 한참 썼었는데 가끔 늘어지거나 뭐 집중력이 확 필요할 때 이거를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거 잘 사용하는 제품이라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2학기 때는 21학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월, 화, 목, 금이 1급이었어요. 근데 제가 통학이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도 지각이에요. 항상 5시 40분쯤에 매일 일어났고 정말 일찍 자야 한두 시기 때문에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3일은 그냥 통으로 밤샜고 시간이 남을 때 몰아자거나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시간표 때문에 거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매주 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월, 화, 목, 금에는 다른 일을 하느라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집은 항상 매주 수요일에 몰아서 했어요. 저는 브이로그 약 15분에서 20분이라고 쳤을 때 제가 총 토탈 시간은 한 15시간에서 17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학생회 할 일도 있고 회의도 있고 제가 프로젝트 하는 것도 있고 학업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편집을 건들래야 건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거의 매주 수요일에 늦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딱 눈 뜨면 바로 책상에 앉아서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편집만 하면은 딱 8시에 간당간당하게 올렸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월, 화, 목, 금 학교 가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딱 편집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유튜브 촬영을 하거나 모델 촬영을 하거나 약속을 가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협업을 하나 한다고 치면 한 영상을 준비하는 데에 가이드라인이 한 번 오고 기획안이 한 번 가고 수정본이 한 번 오고 영상 가편본이 한 번 가고 가편본 수정본이 오고 최종본까지를 약 10번 가까이 해야 돼요. 한 협업당.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의 협업을 한다고 하면 총 40번을 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협업군들 제안 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핑퐁 하려면 생각보다 꽤 많은 시간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 촬영 일자랑 컷 편집하는 날, 자막 넣는 날, 마지막 효과 놓고 검수하는 날 만약에 편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그렇게 좀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 업로드하는 일자를 픽스해두고 이 씨는 이날 촬영해야 하고 그리고 이 씨는 입을 옷들이랑 착장, 헤어스타일 그런 것도 다 기획을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촬영을 한 후에는 요거를 다 모아서 후처리를 한다던가 기획을 해놓고 그 다음에 최종 업로드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학생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매주 월요일마다 또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팝업 프로젝트의 회의가 있었고 팀플도 한 3-4개가 있었기 때문에 팀플도 계속 회의를 했고 줌미팅도 꽤 많았어요. 제가 브랜드랑 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제안이 올 때 미팅을 하는 경우도 꽤 잦기 때문에 진짜 회의 지옥에 갇혀 살았어요. 회의들은 대부분 다 밤이나 새벽 중으로 몰아놓고 최대한 자투리 시간에 할 수 있도록 몰아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 시간관리법이 끝났는데요. 작년 2학기를 돌아갔을 때 제가 인풋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모든 분야에 다 열심히 하려고 했고 욕심도 정말 많았고 그만큼 열심히 하고 또 성과도 많이 내기도 했어요. 제 스스로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웠던 건 시간 관리가 아니라 내가 그냥 끌려가는 느낌이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목표가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할 일들을 조정을 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관리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여러분도 저랑 같이 욕심내서 열심히 성과 내고 이루되 시간을 좀 더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함께 열심히 달려봅시다. 신년 계획을 한번 세워볼 거예요. 네, 2025년 맞이 신년 계획인데 제가 2024년 딱 1월 1일에 세워둔 계획이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얼마나 이뤘는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요. 제가 2024년에 작성했던 표입니다. 총 9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서 또 9가지 항목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세분화하는 작업이 있어요. 얼마나 지켰는지 보려고 합니다. 뭔가 체감상보다는 얼마 안 됐긴 한데 유튜브 키우기에서 월 최소 2-3회 업로드 요거 지켰고요. 유튜브 시작하기 직전 1-2월에 영상 공부하는 거 요것도 지켰고요. 그리고 1월까지 유튜브 기획안 세우기 요것도 지켰었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주일에 뭐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될 것 같아요. 편집 시간 확보 그리고 편집 시간 정해두기 요것도 지켰습니다. 유튜브 키우기는 다 지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주 3회 헬스 그리고 마이너스 5kg 필라테스 끊기 이것도 지켰고요. 되게 구체적인데 네일, 속눈썹 펌, 염색, 피부관리, 괄사, 이너뷰티 이것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매일 10분 명상 이거는 제가 한참 한가했을 때는 했는데 2학기 때는 시간표가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이거는 세모로 할게요. 자세 교정 틈틈이 이것도 지켰고요. 수면 습관은 안 지켰기 때문에 최고 효율 시간대 장착 각자 사람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를 제가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일에 변수가 많다 보니 이건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관리는 세모입니다. 다음에 공부 학점 4에서 4.5 이것도 지켰고 매학기 장학금 이것도 했고 영상 편집도 지켰고요. 월 1권 이상 독서 이거는 1학기 때까지는 했었는데 2학기 때는 됐어요. 이거는 세모로 할게요. 그리고 디자인 툴 이것도 어느 정도 그리고 영어 회화 스픽 공부하기 이것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연락 자주 보기 이거는 진짜 최대한 지켰어요. 제가 예전에는 내가 바쁘면 못 볼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올해는 최대한 놓치는 연락이 없도록 한 번씩 다 시간을 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락은 지켰고 친척, 안부 인사 꾸준히 이것도 했고 소박한 선물도 지켰고요. 그리고 칭찬 많이 하기 이것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마음 열기. 이것도 지킨 것 같고요. 장점부터 보기. 이것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여행. 글램핑도 지켰고 동남아 여행 가기 지켰고 국내 여행 이것도 지켰고 제주도도 갔고 일본이랑 미국은 못 갔네요. 그래서 2024년 신년 계획 포괄적으로 보면은 공부면은 거의 다 지킨 것 같아요. 자기관리면도 거의 다 지킨 것 같고 수입 창구 만들기도 지켰습니다. 인간관계 면에서도 저는 2024년 굉장히 만족했고요. 유튜브 키우기가 가장 잘 지킨 것 같네요. 그리고 돈 관리도 어느 정도 지켰고 여행도 이 정도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비현실적으로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좀 세부적인 것들 몇 가지 못 지킨 건 있지만 그래도 2024년 계획 이 정도면 정말 거의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간에 따로 이걸 막 지키고자 열어보질 않아서 그 점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꺼내보는 시간이 있으면 상기도 하면서 잘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2025년 계획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적어볼 건데요. (2025년) 버킷리스트에서 키워드 8개를 작성을 했는데요. 우선 건강, 공부, 재정관리, 유튜브, 커리어, 여행, 인간관계, 위시리스트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위시리스트는 새로 추가가 됐는데 나를 위한 물건들도 한두 개 사보면 좀 더 보상이 되고 힘이 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말할 게 뭐가 있지? 유튜브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구독자분들이랑 더 소통하는 게 제 목표고요. 2024년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막바지 때쯤 5,500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으로 했습니다. 인스타 쇼츠랑 유튜브 롱폼을 동시에 좀 열심히 업로드를 하려고 하고요. 편집 퀄도 높이고 영상미도 더 좋게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과인 만큼 브랜드에서 열어주시는 이벤트 말고 제가 직접 주최하는 이벤트도 열어보고 싶어요. 투두리스트나 달력을 만들어서 보내드린다든지. 일단 공부는 학점을 4.4 이상 받아보고 싶어요. 4.4를 넘긴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공인영어 회화 공부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경제 공부도 좀 해보고 싶고 요거는 이번에 진짜 시키고 싶은 게 독서 월 한 권 이상 꼭 하고 싶어요. 건강,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짜려고 합니다. 최소 매일 6시간 이상은 꼭 자고 싶고요. 이너뷰티랑 영양제 챙겨 먹고 카페인은 하루 한 잔, 그리고 헬스랑 필라테스도 주 2회 이상 하고 제가 한때 명상을 또 했었는데 이것도 이번에는 다시 지키고 싶어요. 요거는 버킷리스트 외의 것들인데요. 마인드, 늘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기 요게 첫 번째고 시야를 넓히자, 열린 마음을 갖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무지하다인데요. 항상 난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마음에서 배우자는 마음가짐을 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이렇게 2025년 목표 작성을 다 했고요. 2026년 1월 1일에 저는 또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2024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안녕.